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45강이죠. 이번 강에서는 논작물 마지막으로 수학감소 보험금 산정을 위한 수확량 조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내용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틀을 한번 잡아 보자고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거 틀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만 채워 넣으시면 공부 훨씬 간단하시겠죠?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농지에 가셨어요.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수확량 조사는 동일한 원리하에 움직입니다. 동일한 방법 하에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면적 확인을 하겠죠. 면적 확인. 면적 확인을 한다. 다른 말로 실제 경작 면적, 그다음에 수타미기를 확인합니다. 수확불능고사, 타작물 및 니보상, 기수학 면적을 확인하죠. 근데 여러분 면적 확인을 왜 하죠? 왜? 항상 우리는 퀘스천 마크 왜? 그래야 공부가 쉬워요. 왜? 조사 대상 면적 알려고 하겠죠. 네. 네, 요거는 50점짜리다. 조사 대상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적 확인을 한다. 50점짜리다. 왜요? 조사 대상 면적을 왜 산정해요, 여러분? 수확량 조사하려고요? 그러면 한 60점짜리다. 수확량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말고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조사 대상 면적이 무슨 면적이다? 피해 면적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실제 경작 면적이죠. 여러분, 실제 경작 면적이 곧 조사 대상 면적이어야 해요.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이니까 그 면적에서 작물이 나올 것이고 그 작물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 이퀄 실제 경작 면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타작물이나 미보상 회사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 기수학, 작물이 없대요. 수확이 불가능하대요. 내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 면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경작 면적과 조사 면적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있다면, 이런 면적이 있다면 실에서 수타미기 면적을 차감하면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 면적에 이 농지의 전체 면적에 재해가 왔어요. 전체 면적을 피해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면적 중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 면적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와서 피해가 왔구나 보는 거예요. 물론 전체 면적 중에 어떤 면적에 조금 더 피해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표본을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본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제 표본 구간이죠. 나무는 표본 주고 조사 대상 면적의 골고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체 면적이 피해 면적이구나. 자, 그럼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겠죠.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예요. 아우, 너무 넓다. 많다. 나무기에는 너무 나무수가 많다. 면적이 넓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첫 번째, 표본 조사가 있겠죠. 논작물, 밭작물의 수확량 조사에서도 전수조사가 있어요. 근데 과수에서는 전수조사가 어떻게 있죠? 매달려 있는 착과수 조사는 전수로 불가능하더라. 아니 만약에 과수원에 500주가 있어요. 500주를 어떻게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 셀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착과수는 전부 다 그냥 표본조사. 낙과수는요. 그쵸? 전수조사, 표본조사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적중은 전수가 원칙, 종합과수는 표본이 원칙. 똑같아요. 표본조사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수조사도 있어요. 그런데 논밭작물은요. 전수조사는 특정 품목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표본조사다. 수확량 조사를 표본조사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표본조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사 대상 면적 중에 즉 1000제곱미터라면 1000제곱미터 중에 표본 구간을 선정하겠죠. 부록에 별표 7 근처에 있는 부록에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가 있어요. 우리
과수는 표본 주수표였죠? 여기는 표본 구간수표가 있어요. 어떤 품목은 어떻게 해라 정해져 있죠. 네. 그럼 표본 구간을 선정해요. 그 다음에요. 표본 구간을 1000제곱미터가 이렇게 있으면 골고루 예를 들어 5구간이다. 그럼 골고루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요.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얘는 그냥 5구간을 해라. 구간이에요, 구간. 그럼 가서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을 구획해야 되겠죠. 특정 면적을 구획해서 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겠죠. 즉 표본 면적을 구획해요. 면적. 그러면 표본 면적이라는 게 결국 가로 세로죠, 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자, 가로하고 세로를 각각 얼마로 할 것인가? 표본 면적 넓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품목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암기거리죠, 이런 거는. 네. 자, 했더니 예를 들어 한 표본 면적이 가로 1, 세로 2 해서 뭐 2제곱미터라 할게요. 한 표본 면적이. 근데 지금 5개죠. 그럼 10제곱미터. 얘가 뭐예요? 표본 면적 합계네요. 표본 면적 합계. 이해되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어떻게 할까? 가로, 세로, 이랑 폭, 이랑 길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본 면적의 합계가 나와요. 자, 이제 이 10제곱미터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거예요. 표본 면적, 그 다음에 수확량, 수확. 작물을 그냥 걷어요, 걷어요. 자, 걷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얘를 그냥 거둔 작물이 아니라 우리 지금 재해가 발생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얼만큼 감소했는지 수확 감소 보장이죠. 피해를 반영해서 얘를 유효화 시켜야 돼요. 유효화. 유효화. 피해 빼고 얼만큼 거두니? 자, 이 유효화하는 방법이 논작물, 밭작물, 품목에 따라 다른 거죠. 이 품목은 이걸 반영해라. 이 품목은 이걸 반영해라. 자, 그러면 유효화한 10제곱미터에서 거둔 작물을 유효화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유효화한 작물의 중량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20kg이라 할게요. 피해를 다 반영한 거예요. 어디에 거둔 거예요? 10제곱미터에서 거둔 거죠? 나누기 10제곱미터. 이 결과값이 뭐가 돼요? 표본 면적 또는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되는 거예요. 논작물에선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밭작물에선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라 불러요. 원래 같이 유효 중량이었는데 밭작물이 용어가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이렇게 했더니 1제곱미터당 2kg이 유효하구나. 나온 거예요. 자, 이 값을 어디다 적용하겠어요? 우리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이 수확량 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너무 넓어서 표본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죠? 1000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당 2가 유효하구나.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이 나와요.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됐죠? 자, 전수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더 간단해요. 여러분 전수조사 낯설어 하지 마세요. 더 간단해요. 이 과정이 불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왜? 가면 계약자가 다 수확해놨어요. 사실 이제 엄밀하게는 수확하는 그 시점에 ING 진행 중일 때 평가사분이 가셔야 돼요. 1000제곱미터의 총 조곡을 다 수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 수확하는 농지만 할 수가 있어요.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포대가 있잖아요. 포대. 자, 한 포대당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임의에 몇 포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포대당 1톤이더라. 톤백, 콤바인용 포대 이런 거로. 그러면은 만약에 100포대예요. 그럼 전체 조곡의 중량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 조곡의 중량을 유효화했더니 예를 들어 그게 1000kg이더라. 유효화하는 방법은 표본이든 전수조사든 품목별로 다를 수가 없겠죠. 같겠죠. 전체 조곡을 유효화했더니 1000kg이더라. 이게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여기 얘를 2000으로 들으면 똑같아지겠죠. 이해되시죠?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표본 조사는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제곱미터당 수확량. 전수 조사는 총 조사 대상 면적의 조곡 중량에 유효한 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런데 만약에 이 면적이 있어요. 기타미 면적이 있어요. 기수확했어요. 피해가 없으니까 기수확했겠죠. 타작물? 회사는 왜 콩 심는다 그랬는데 팥 심었어요. 이 면적이에요. 미보상, 계약자가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을 더해주면 끝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얘는 표본, 얘는 전수, 여기도 기타미 면적 더해주면 끝인 거예요.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피해가 없는 것만큼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우리 과수에서 주당 평년 수확량, 여기도 똑같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큼. 자,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더하기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 최종 수확량. 평수미평 대입하면 피해율. 끝. 자, 그러면 여러분 면적 확인, 논 밭작물 똑같아요. 조사 대상 면적. 왜요? 전체가 다 피해 면적이라서 전체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네. 수확량 조사? 표본 조사가 일반적이구나. 그럼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표본 면적을 어떻게 구획하지? 이거예요. 표본 조사. 그 다음에 이 표본 면적에서 작물을 다 수확해서 어떻게 유효화하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논밭작물 수확량 조사의 핵심. 표본 면적을 가로 세로를 어떻게 할까? 수확한 걸 어떻게 유효화시킬까? 전수조사? 요 과정이 생략돼 있을 뿐이다. 최종 수확량은 1번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2번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 논밭작물 동일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만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수확량 조사 대상 농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당연히 했겠죠. 네. 또 하나 있죠. 대상 농지 경작불능 조사를 했는데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거나 이상이어도 계약자가 나는 경작불능 안 받을게요. 나는 그냥 수확량 조사해서 수확감소보험금 받을게요 하는 경우, 물론 변은 예외겠죠. 자, 조사 종류 표본, 전수. 근데 뭐가 특이한 게 있네요. 네. 쟤는 사실 수량 요소 조사는요. 지금은 실무에서 안 해요. 없어졌어요.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것으로 수확량을 계산해낼 수 있을까?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론서에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계속 등장하고 있고, 사실 얘네들은요. 밭작물에서 문제 내도 충분해요. 근데 수량 요소 조사는 벼만 해당하니까 출제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네. 벼만 해당합니다. 논작물 중에서도 벼만. 네. 자, 동일 농지에 복수의 조사 방법을 실시한 경우 피해율 산정 우선순위는 얘는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된 문제예요. 이런 거예요. A 농지를 갔어요. A 농지를 가서 피해율 조사를 했어요. 여기 뭐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돼 있는데 표본 조사해요, 다. 표본 조사.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 전에 만약에 수량 요소 조사를 했다 칠게요. 수량 요소 조사를 했더니 피해율이 뭐 30%가 나왔어요. 계약자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30%보다 피해가 큰데? 그럼 이제 표본 조사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35% 재조사 했더니 피해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자가 아니 난 35%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전수조사를 해요. 수확할 때 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때 평가사부는 계약자한테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약자님, 조사를 이걸 다 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재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피해율이 적게 나와도 피해율은 이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즉 여기에서 계약자가 만족했어요. 그럼 표본조사 피해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자가 난 만족할 수 없어. 그럼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했더니 28%가 나왔어요. 그럼 28% 가입금액 곱하기 28%의 자기부담 비율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 당연히 이게 전수가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전수, 표본, 수량 요소. 그때 문제 출제됐던 게 각 그 수확량을 주고 보험금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각 조사에 따른 수확량을 주고 보험금을 구해라. 첫 번째, 어떤 분들은 각 요소의 수확량별로 보험금을 다 구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수조사 보험금이 우선이다. 전수조사 보험금이 이 농지의 지급보험금이다. 두 번째,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전수조사만 계산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죠. 이걸 묻기 위한 거잖아요. 동일 농지의 복수의 조사. 수확량까지 다 제시됐는데 뭐하러 여러 번 계산해요. 전수조사 건만 계산을 해서 전수조사 보험금으로 했어요. 둘 다 맞았어요. 즉 전수조사 건만 계산해도 끝난다는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죠. 이걸 묻기 위함이니까. 이거 알고 있니? 이걸 위함이니까. 네. 최종 보험금을 묻는 문제였어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수량 요소라는 게 있구나 보고, 자, 보상하는 제외 다시 한번 본조사에서 심사하고요. 면적 확인하고, 자,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 이건 뭐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죠? 네. 자, 밀, 보리, 그리고 이제 추가될 귀리의 경우에는 65% 이상이면 선택할 수 있더라. 경작불능보험금을 받고 불능보험금 계약 소멸, 끝. 환급보험료 없음. 난 빨리 다른 작물 경작하겠다. 네. 두 번째, 아니 나는 내 자기부담 비율이 좀 높아.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이 크지 않아.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공식 받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수확감소보험금 받을래. 밀, 보리, 귀리 선택. 자, 벼는 65% 미만이면 당연히 그냥 수확량 조사겠죠. 65% 이상이면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분질미가 추가가 됐죠. 자, 일반벼는 경작불능 지급 기준이 65% 이상이었고 분질미는 60% 이상이었어요. 그쵸? 제가 이거 재현율하고 분질미 헷갈리시면 식물체 비율, 60 이렇게 암기하시라 말씀드렸죠. 네. 근데 약관에 이거 우리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약관에 보시면 그냥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벼만 해당한다는 건지 분질묘가 누락된 건지 이거 말씀드렸었죠. 네, 이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식물체 피해율 일반벼 65% 이상, 분질미 60% 이상 시 수확감소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면 돼야 되지만 약관에 이게 안 써 있어요. 약관에 안 써 있으면 24년도 나올 농금원 이론서에도 안 써 있기가 쉽지요. 그럼 또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적 확인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 확인. 면적 확인 단계에서 우리가 또 이제 세부적으로 이 틀 안에 채워놔야 되는 거, 벼는요. 수확불능보험금 있잖아요. 수확불능보험금. 밀, 보리, 귀리는 없죠. 아니 하다 보니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자, 품질 기준 65%, 분질미는 70% 미만. 그럼 어차피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될 것 같아요. 난 수확불능보험금 받겠습니다. 됐죠? 당연히 경작불능보험금 받아가지고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소멸된 경우에는 수확불능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은 해당 안 되죠. 자, 약관에는 수확불능보험금에는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경작불능보험금, 일반벼 65% 이상, 분질미 60% 이상인 경우는 수확불능에서 제외된다. 그건 써 있어요, 약관에는. 수확감소랑 다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뭘 결정하라 돼 있는데 결정 안 돼요. 뭐 이론상 이렇다는 얘기죠. 이론상. 다 실질적으로는 NH에서 무슨 방법으로 해주세요. 끝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 다 표본 방법이고요. 표본 조사 방법이고요. 자, 수량 요소 조사 한번 볼까요? 수량 요소 조사. 수량. 이 방법은요. 특이하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 무슨 점수? 표본 포기를 산정해요. 표본 포기를 딱
위치를 잡고 표본 포기를 조사해서 점수를 매겨요. 아니 벼 포기에 무슨 점수를 매길까요? 수확량이 얼마나 나올까? 그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벼 포기가 막 배추 포기처럼 이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표본 포기에서 어떤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암기거리로 하지 마시고. 이삭수. 이삭이 많으면 수확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그중에 평균적인 이삭 하나를 골라서 나달수를 조사해요. 나달이 많으면 수확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무슨 점수? 이삭 상태의 점수와 나달 점수. 나달인데 완전 나달. 완전한 나달. 완전 나달. 점수가 높으면 수확량이 많아지겠지. 고점수, 고수확. 고수확. 근데 표본 포기를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4포기 하래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포기 중에서 물론 표본으로 적합한 걸 선정하겠지만 이런 걸 감안해 선정하라지만 글쎄요. 4포기에 이삭이 몇 개 있는가를 각각 조사해요. 그러면 이삭 점수가 4개가 나오겠죠? 4포기니까. 그리고 포기당 평균적인 이삭 하나를 선정해서 나달을 조사해요. 그럼 역시 나달 상태의 점수도 4개가 나오겠죠? 네. 나중에 이 점수를 합산합니다. 합산하면 뭐 몇 점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16점, 17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 상태의 점수표와 나달 상태의 점수표는 이론서에 다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할까요?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거 암기해서 풀게 하는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인삼 해가림 시설 제곱미터당 시설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 판국에 그쵸? 암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삭 상태 점수표는요 표라고 할 수도 없어요. 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안 실려 있는데 16점보다 많냐 16 그 나달 그 이삭 상태 점수가 16개보다 적냐 많냐에 따라서 1점, 2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나달 상태 점수표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암기는 글쎄요. 아니라고 보지만 네. 자, 합산을 해요.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수확 비율이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수확 비율 또는 조사 수확 비율. 몇 점에서 몇 점일 때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구간 이렇게 그 표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이 수량 요소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만 페이지 하나 걸릴 거예요, 아마. 이 표들 때문에. 네. 자,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몇 점에서 몇 점일 때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하세요. 그럼 그 구간 내에서, 그 점수 구간 내에서, 그 비율 구간 내에서 수확 비율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41%에서 60% 사이에서 수확 비율을 산정하세요. 그러면 문제로는 이게 제시가 되겠죠. 최저로 해라. 최대로 해라. 그럼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상 미만은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상 미만. 이론서에 있는 표, 교재에 있는 표 보시고 오케이.